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예스. 네, 자 9월 모의평가 한국사 해설을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에서 이미 어떻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꼭 한번 분석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모평에서 볼 수 없었던 선사시대 문제가 9월 모평에서 등장했다. 자, 이 문항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수능에서는 선사시대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원이 지금 메시지로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지금 뭐 키워드가 딱 보이죠? 고인돌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시대가 되는 거예요? 네, 고인돌 나왔으니까 이거는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뭐 농경이 본격화되면서 잉여 생산물과 사유재산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계급이 분화하였다.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 키워드죠. 네. 농경의 시작은 신석기 시대의 키워드이고 바로 계급의 출현은 청동기 시대의 결정적 키워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입니다. 게다가 이제 여기 고인돌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히 청동기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라는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골라보죠. 지금 이 선지 구성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총평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의 틀을 예전 수능과 비교해서 바꾸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낸다라고 하는 그 틀 자체를 바꾸진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문제의 선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1번 비변사에서 회의하는 관리입니다. 자, 비변사는 여러분들 이건 조선시대입니다. 그죠? 자, 이건 조선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2번 상평통보로 물건을 사는 상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입니다. 그죠? 비파형 동검을 들고 있는 군장이었으니까 이게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일단 답은 3번이에요. 답은 3번입니다. 그죠? 석굴암 본존불상에 절하는 승려입니다. 통일신라죠? 신라입니다. 신라고요. 그 다음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하는 학생. 이건 이제 개항기의 문항이 되겠습니다. 개항기의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1번부터 5번까지의 그 선지 배치를 한번 좀 보시라는 거예요. 고대도 있죠. 신라도 있지요. 그 다음이 조선도 있지요. 개항기도 있지요. 그리고 이제 답지인 선사시대가 있는 겁니다. 뭘 느끼셨습니까, 여러분들? 네. 선지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예전 수능에서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와 선지 사이를 마구마구 시대를 벌려놓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알면 답 찾으라고. 그 틀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시대를 벌려놓고 여기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이 문제는 선사시대 아니야. 그죠? 그런데 선지에 선사시대 있다 없다. 하나 외에는 없어요. 이거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넌 맞출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평가원이 지금 선지를 이런 식으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쉽다, 쉬운 수능이다 라고 하는 그 틀 자체를 급격하게 바꾸려고 하진 않았다. 문제의 형식, 문제를 어떤 내는 출제 어떤 유형 이런 것들은 최대한 보존하려고 했다. 다만 약간의 디테일, 그 디테일이 가미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예전 수능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라고 제가 총평에 말씀드렸죠. 이런 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정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석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분석은 뭐 해설집에도 나와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매의 눈으로 잘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무책이 제출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6월 모평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지금 전근대 그 문항이 6문항이고, 그죠? 그다음에 근현대 문항이 지금 14문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20문항 이렇게 이제 간단 말이지.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근대 파트는 지금 너무 범위가 넓어요. 넓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은요 고민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 전근대가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 와 너무 많잖아. 많으니까 그냥 이 자료 주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니 이렇게 묻는 게 6월 모평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9월 모평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 나라가 어떤 나라니 그냥 하나 퉁 쳐주는 거야. 퉁 쳐주는 거야. 그래서 전근대 파트는 여러분들이 너무 범위가 많다고 해서 부담은 갖지 마세요. 그냥 중요한 개념 키워드만 좀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볼게요. 지방관을 파견해야 합니다. 뭐 사실 이 선지는 너무 유명하죠. 자, 그런데 뭐 모른다고 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우리 태조께서도 후 삼국을 통일했대요. 자, 후 삼국을 통일했대요. 그러면 후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어떤 나라야? 어떤 나라야? 바로 고려시대 아니야? 고려시대. 그지? 즉 고려 태조라고요. 이 태조는 누구야? 이성계야? 아니지. 바로 왕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고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이 나라 어떤 나라니? 이 자료 읽어보고 너 이거 어떤 나라야? 고구려야, 백제야, 신라야, 통일신라야, 발해야, 고려야, 조선이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집중적으로 좀 평가원에서 이런 류의 문제를 지금 전근대 파트에 좀 쫙 깔고 있어요. 이게 아주 그냥 대표적인 어떤 그런 유형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사료 읽었을 때 어느 나라인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고려예요. 고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갑니다. 자, 구주 오소경을 두었다. 이거는 통일신라죠. 구주 오소경 통일신라죠. 주현과 속현이 있었다. 여러분들 고려시대 지방관이 파견이 돼요. 파견이 되는데 전국에 파견된다?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국의 지방이 파견된 시점은 조선시대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개념시간 공부하면서. 그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은 향리가 그 지역의 실질적 지배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현과 여기 이 주현에 속해 있는 속현. 그러니까 이건 바로 고려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고려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답니다. 이건 조선이죠. 예, 조선 8도 이야기하니까. 면협의회를 운영하였다. 이건 이제 일제강점기 때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1920년대 집중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 오경 15부 62주를 설치하였다. 이것도 역시 발해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지금 시대가 하나도 겹쳐지는 게 없습니다. 그죠? 다 지금 시대를 쭉쭉 벌려놓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틀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노력은 변치 않으마. 예전 수능과 그 문제의 틀 그대로 내마. 다만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갈게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주현과 속현이 있었다. 2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네요. 됐죠? 특히 이제 뭐 지방관을 파견하자라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해서 2번입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고려시대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겁니다. 밑줄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의륜년 1월 개미일에 키워드 등 등장합니다. 자, 몽골 사신이 압록강을 건너 돌아가다가 도적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신묘년 8월 이모일에 몽골이 이를 구실로 전쟁을 시작하였다. 지금 몽골이 지금 쳐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신해년 9월 이모일에 새로 만든 8만 대장경. 자, 8만 대장경 또 키워드 등장했습니다.
8만 대장경판에 분양하였다. 몽골과의 전쟁이 이어지던 중 임진년에 초조 대장경판이 불타 없어져 새로운 대장경판을 만들고자 했는데 16년 만에 완성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어느 시대예요, 여러분들? 네, 고려 시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는데 이건 바로 고려의 외침, 개념 시간에 여러분들 정확히 배웠지 않습니까? 10세기, 11세기는 거란이 쳐들어오고 12세기는 여진이 쳐들어오고 13세기는 몽골이 쳐들어오고 14세기는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 외침사 중에서 몽골 침입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라라는 그런 문제예요. 가볼게요. 자, 1번. 대가야가 멸망하였다. 이 대가야를 멸망시켰던 건 신라 진흥왕입니다. 그죠? 신라고요. 수도가 강화도로 옮겨졌다. 맞죠? 이게 고려시대 몽골 항쟁 과정 속에서 집권자 최우가 도읍을 개경해서 강화도로 옮겼던 거. 정답은 이제 2번 고르시면 돼요. 오케이? 다음 3번. 미스야 협정은 1920년대 아니겠습니까? 이건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고요.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되었다. 헐. 네, 이건 현대사 6.25 전쟁 때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5번. 한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다. 독립협회와 함께 상권수호 운동을 전개했던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건 이제 개항기 때 보여지는 내용들이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고려시대와 관련된 게 없어요. 지금 2번 외에는 없어요. 예. 어떻게든 시대를 벌려놓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개념만 알고 있으면 무조건 납치를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장치들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답지 자체에 대한 디테일이 조금은 강화된 그런 답지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만나시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정답을 해서 2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자료에서 어느 나라 고려시대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려시대 하나밖에 없잖아. 골라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을 해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4번입니다. 자, 보세요.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고려시대 두 문제 이제 풀었고요. 여기 보면 지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는데 좀 재미있게도 이 문제는 지금 고대 문제입니다. 고대의 문제입니다. 고대의 문제인데 고대 문제가 이제 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6월 모평에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대신 선사시대가 출제가 되지 않았죠. 근데 9월 모평에서는 선사가 출제가 되고 고대에서 한 문항이 나오는 이런 어떤 패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대와 관련된 이 내용들 핵심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나라. 이 나라 어떤 나라야?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 시무책이 제출 때 이 나라 어떤 나라야? 물었죠? 이런 문제의 유형들이 전문대 파트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역시 또 이 나라 어떤 나라야? 지금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찾아보자는 말이에요. 이것은 임신서기석입니다. 이거 참 임신서기석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등장을 했는데 가의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 힘쓸 것과 유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할 것을 맹세한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유학이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라가 불안하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행동할 것을 맹세한다. 시, 상서, 예, 춘추전 이건 힌트가 되지도 않아요. 이런 건. 그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이 국가를 알 수 있는 키워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임신서기석이에요. 임신서기석. 이 키워드가. 그런데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키워드 단지 하나만을 주고 이게 신라인지 아니? 라고 묻는 이 문제는 어려워. 네, 이건 어려워요. 이 문제는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살짝 조금 난이도가 있는 개념 키워드를 지금 갖고 와서 문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예전 수능이라면 임신서기석은 글쎄요, 수능에서 결정적 키워드 하나로 이렇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수능, 교육과정이 개편된 이번 수능에서는 이렇게 살짝 디테일이 있는 그런 개념들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4번 문제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게 고대 신라야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다른 키워드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임신서기서. 당황스럽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키워드 하나 주고 답지 찾는 문제는 예전 수능에서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딸랑 하나예요. 임신서기서. 근데 그 임신서기서조차도 만만치 않아요. 쉬운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평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답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학을 두었다. 바로 나왔죠. 신라. 통일신라 신문왕.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통일신라. 오케이. 신흥 강습소를 세웠대요. 신흥 강습소라고 하는 것은 경술국치, 나라가 망했죠. 말하고 나서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만주 지역에 세웠던 그런 학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일제예요. 일제강점기. 오케이. 그 다음, 원산학사,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 아니겠습니까? 자, 이건 이제 개항기에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경공원을 운영하였다. 유경공원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교육기관, 근대적 공립교육기관이죠. 그죠? 원산학사 다음에 세워지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개항기.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2차 가보개혁에서 교육입국조서 반포 그 이후의 결과물들로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것도 역시 개항기.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출제 진도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네, 지금 이게 내가 느껴져. 그러니까 이거 고민에 이게 나 이게 읽혀져서 어떡하냐 이거. 그러니까 출제진 이 문제를 갖고 고민을 많이 했어. 이게 약간 조금 디테일한 키워드를 갖는데 이게 임신서기석이야. 근데 임신서기석은 조금 어렵지 않나? 조금은 좀 깊은 그런 디테일이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장치를 둬야 되지? 쉬운 수능에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 어떤 장치를 둬야 돼?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는 이렇게 선지를 배치한 거예요. 네. 전근대 딱 하나 주고 나머진 모두 근현대. 아주 그냥 시대를 그냥 쫙 벌려놓은 겁니다. 쫙 벌려놓은 거예요. 살짝 어려운 개념을 하나 주고서 지금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봐봐. 지금 4번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잖아. 자, 봐봐. 1번부터 6번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전근대 문제들이야. 물론 뭐 살짝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7번부터 20번까지는 근현대라고. 그죠? 예, 근현대.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4번 문제예요. 그죠? 4번 문제면 전근대에 배치되는 문제 아니야. 게다가 또 한자까지 나왔다, 야. 한자까지 이렇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한자 아니야. 뭔가 느낌상 근현대는 아닌 것 같지 않니? 그러면서 모든 선지를 근현대로 뺀 거예요. 빼고 이렇게 전근대 하나만 지금 남겨두은 것이죠. 굉장히 그 어려운 좀 깊이가 있는 그런 키워드를 갖고 온 대신에 선지를 이렇게 많이 해체해가지고 알면 맞출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제. 네. 이 문제입니다. 고민이 진짜 이게 막 느껴집니다. 정답을 해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5번 문제 갑니다. 자, 5번 문제 보니까 선릉 이야기예요. 네, 선릉 이야기. 네, 저 오늘 또 이 선릉이 내렸었는데 선릉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 보니까 키워드 봅시다. 뭐 선릉이 어느 왕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몰라. 제9대 국왕과 왕비의 능이다. 그는 학문을 장려했던 군주로 지편전을 계승한 홍문관, 키워드 등장합니다. 홍문관을 설치하였고 3사 언관직 중심으로 사림을 등용하였다. 선릉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의해 파헤쳐졌으며
인조 때 정자각과 능침에 불이 나는 등 순환을 겪었다. 뭐 다른 건 힌트 하나도 없어. 몰라 이런 건 알 수 없어. 그저 키워드 하나는 이거밖에 없어요. 홍문관. 홍문관을 설치한 왕이 누구냐? 이거 지금 묻고 있는 거야. 이거 어느 왕이야?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 홍문관. 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지편전하면 누구예요? 지편전하면 세종 아니야? 홍문관 하면 누구야? 홍문관 하면 성종이고. 규장각 하면 누구야? 정조. 요거는 기본적 개념이에요. 기본적 개념. 아까 이야기했던 임신서기석이 기본적 개념보다는 조금 한 단계 깊이 들어가는 개념이라면 이 홍문관이 성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기본적 개념입니다. 이거는 다 배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누구냐면 성종입니다. 성종. 조선 성종. 조선 성종. 자, 그러면 성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이 누굽니까? 이건 고종입니다. 고종. 이건 고종입니다. 고종. 오케이. 턱리 기무 아문을 두었다. 역시 고종입니다. 고종. 오케이. 자, 경국대전을 완성한 왕이에요. 누굽니까? 성종입니다. 네, 성종. 정답 몇 번인가요?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집사부를 설치하였다. 집사부의 설치. 자, 이 집사부는 신라입니다. 신라. 이건 신라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훈요 10조. 이거는 태조 왕건이죠. 고려 시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사실은 여기까지 잘라내면 1번과 2번은 근현대로 가니까 이건 무조건 아니고, 여기도 보면 지금 조선시대가 있다 없다? 없다. 조선시대는 지금 하나밖에 없다. 어떻게든 여러분들 틀리지 않게 하려고 지금 출제진이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는 읽히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 출제진들 그 고민의 지점. 쉬운 수능을 벗어나진 않는다. 다만 조금의 깊이가 있는 키워드를 쓰겠다. 다만 그 키워드를 쓸 때도 어떻게든 맞출 수 있도록 선지 배열은 하겠다. 네. 쉬운 수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아주 고민들이 지금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전근대 문제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전근대 문제에서 제일 쉬운 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은 이거 어떤 나라야? 이거 어떤 나라야? 이거 아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바로 큰 제목. 큰 제목. 큰 제목에 해당하는 주제. 큰 제목에 해당하는 주제. 왜 여러분들 그 문제집 같은 거 보시면 이게 굉장히 굵은 줄로 이렇게 제목이 쭉 나오고 거기에 뭐 밑에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큰 제목이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답지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적어도 개념서 한번 이렇게 읽어본 정도면 풀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그 의지가 지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도요. 지금 이렇게 주제가 나오고요.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1번이 이걸 거고 동그라미 2번이 이걸 거고 동그라미 3번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걸 이제 풀어쓴 거야. 문제로 만든 거야. 몰락한 양반 등장했습니다. 몰락 양반 등장했고요. 농업, 수공업 등에 종사하며 상민과 비슷한 처지가 되었어. 잔반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서얼들은 차별철폐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였지. 일부 상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양반 신분을 획득하려고 하였어. 이거 뭐 누가 봐도 어느 시대가 되겠습니까? 신문제의 동요. 어느 시대입니까? 바로 조선 후기가 되는 겁니다. 네, 조선 후기 상황인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자, 이 조선 후기 상황에서 맞는 주제 한번 골라봐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신라 골품제의 모순입니다. 이건 뭐 신라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무조건 아니고, 그죠? 뭐야 이거? 고려 전기? 고려? 일제? 대박. 이미 선지에서 저는 답이 아니에요. 저를 고르지 말아주세요. 라고 마구 흔들고 있어. 게다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잘 봐. 이게 지금 6번 문제야. 6번 문제. 이거는 눈치로도
눈치로도 6번 문제는 무조건 조선 문제라고요. 아니면 이제 일제강점기나 뭐 전근대 근현대 문제랑 이제 자리 배치 때문에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이지만 어쨌건 간에 6번 문제는 조선시대라고요. 그럼 이제 그것만 봐도 야, 이게 찍어도 정말 모른다면 모르면 정말 이거 심각하지만 정말 모른다면 찍어. 6번이네. 조선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시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가지 맙시다 우리. 좀 네가 비참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문제를 풀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조선 후기 신문질서의 동요라고 하는 제가 그 큰 제목이다 그랬잖아요. 이거 읽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만 쭉 읽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도대체 한국사에 어떤 내용이 있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갑니다. 자, 이제 7번부터는 근현대로 접어듭니다. 자, 근현대에서 지금 철종이 죽고 왕위를 이을 자손이 없자 대비조 씨의 명으로 흥선군의 둘째 아들이 즉위하였다. 이에 대비를 높여 대왕대비라고 왕의 아버지 흥선군을 대원군이라 했다. 자, 흥선대원군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그죠? 흥선대원. 호조 참판 최익현이 왕에게 친정을 권하면서 직함도 없는 종친의 정치 참여를 비판하였다. 직함도 없는 종친의 정치 참여.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 되겠습니다. 이걸 비판한 거예요. 이를 두고 조정이 시끄러지자 마침내 대원군이 권력을 놓고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흥선대원군이 들어왔고 흥선대원군이 물러났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흥선대원군 뭐했어? 이거 묻고 있는 거네. 흥선대원군 뭐했어? 시작했고 끝났으니까 그 사이엔 흥선대원 활동한 시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 뭐했어? 이거 묻는 문제예요. 흥선대원군 뭐했어?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 시기사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1번 기억.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맞죠? 네, 재병, 남신 모두 흥선대원군 집권기 아니겠습니까? 기억 맞고요. 호퍼제가 실시되었다. 네, 전정, 군정, 환곡, 양안, 정리, 호포제 실시, 그 다음에 사창제 실시, 흥선대원군의 민생안정책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건 무조건 맞네요. 기억하고 니은이네. 자, 디귿.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었다. 한일 신협약은 정미 7조약 아니야? 정미 7조약. 그죠? 정미 7조약. 이거는 너무 뒤쪽입니다. 너무 뒤쪽. 그죠? 아니고, 홍경래의 난이 발생하였다. 요거는 이제 조선 후기죠. 전근대. 요거는 전근대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답이 될 수 없고요. 정답은 기억과 니은을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특히 이제 근현대 쪽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요 문제 유형 잘 나옵니다. 아까 제가 전근대 파트에서는 이 나라 어떤 나라야? 요거 많이 물어본다 그랬죠. 그죠? 이 나라 어떤 나라야? 많이 물어본다 그랬죠. 근현대에서는 가나 사이에 있었던 일 알아? 요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요런 거. 전형적인 어떤 그런 문제예요.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의 문제입니다. 이 8번 문제. 저는 이 8번 문제를 보면서 문제 이거를 내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지금.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라는 문제. 그러니까 쉬운 한국사에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라고 하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아무래도 이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전근대와 근현대를 동등하게 10문제씩 출제를 했는데 이제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이게 거의 근현대사 교과서화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항수도 6대 14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이 근현대 쪽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문제가 아주 전형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까지 지금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전 들었거든요. 자, 3단계 힌트까지 나왔습니다. 이 장정은 무엇이냐? 이 장정이 뭐냐를 지금 묻고 있어요. 이 장정은 무엇일까요?
그럼 이 장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먼저 1단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되었답니다. 2단계. 일본의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 줬답니다. 최혜국 대우. 그 다음이 3단계. 관세가 들어가 있답니다. 알긴 알겠어. 강화도 조약 때는 이게 없었잖아요. 최혜국 대우 조항도 없었고 관세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들어갔던 계기는 뭐냐면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것들을 누군가가 받았겠지. 그 전에 일본 전에 받았겠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달라는 거겠지. 그러면 이 최혜국 대우를 받은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 전에 이게 바로 조미 수호 통상조약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미수호 통상조약, 미국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되었고, 여기에 이제 뭐 관세도 들어가고 최혜국 대우도 들어가고 최혜국 대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중 조정도 들어가고, 요게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게 체결되면서 이후에 다른 나라들도 달라, 일본도 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결국 이 장정의 이름은 뭐냐면요, 이 장정의 이름은 바로 조일통상장정, 조일통상장정이라는 겁니다. 조일통상장정이라는 건데, 사실 근현대에서 경제 파트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어려운 개념 중에서도 조일통상장정을 그래도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내가 좀 이해가 가. 그래,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이 경제 파트에서는 갑 오브 갑 제일 중요한 파트니까 이해가 돼. 근데 이거를 조일통상장정으로 냈다고? 이건 너무 디테일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거예요. 요런 걸 보면서 예전 수능에서는 조일통상장정으로 수능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내기 좀 부담스럽죠. 근데 턱하니 냈어 지금. 턱하니. 요게 좀 난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런 파트들이 여러분들을 조금 당황케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개념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문제 풀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개념 공부 한 번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건 조일통상 장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1번. 집강소 설치에 근거가 되었다. 이 조일통상장정은 여러분들 이게 80년대입니다. 80년대인데 집강소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게 동학농민 운동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894년에 동학농민 운동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90년대 키워드입니다. 90년대 키워드.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완산총파업. 이거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완전 답이 되지 않죠. 지금 우리 개항기를 보고 있으니까 틀렸고. 거중조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거중조정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거중조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가 떡하니 나왔어. 요런 내용들이 조금 여러분들을 좀 당황케 하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아니고요. 통감이 부임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통감이 부임하는 계기. 자, 여러분들 통감은 여러분들 이또 잃어보미가 초대 통감으로 오게 되죠. 요건 이제 을사늑약, 을사늑약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뒤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답이 될 수 없고요. 방공령 시행을 미리 통지할 것을 규정하였다. 맞죠? 이게 바로 조일통상장에 들어가는데 어려워. 이 문제는 어려워. 그래서 이거 물론 제가 뭐 설명은 드립니다만 경제 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 조금 절 좀 당황케 했던 그런 문제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인데 거기다가 낯설은 조일통상장정에 답지를 방공용으로 냈다. 네. 그래서 요 8번 문제가 조금 이거 쉬운 수능 좀 디테일한 수능이 되겠는데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했던 그런 문제니까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 이래서 이걸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하면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 이거를. 이거 굉장히 디테일한 건데. 그죠? 정답은 해서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풍자어로 보는 한국 근대사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있고 뒤쪽에 독일과 프랑스가 있네. 독. 아, 느낌이 지금 삼국 간섭. 삼국 간섭이구나라는 게 느낌이 빡 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 그림은 일본이 청일 전쟁의 전리품으로 랴오둥 반도를 차지하려 하자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와 함께 일본을 압박한 사건을 풍자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은 랴오둥 반도의 영유권을 포기해야 하였고, 이를 본 조선 정부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려 하였다. 이에 러시아의 위세에 돌려 조선 내 영향력이 줄어든 일본은 불만을 품고 이 짓을 저질렀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 이미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익히 개념식에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1894년도에 세 사건이 벌어집니다. 동학농민운동, 갑오을미개혁, 청일전쟁 다 1894년 벌어지죠. 갑오개혁 1894년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1895년도에 청일전쟁이 끝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삼국 간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을미사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악환파천이 있더라. 이런 스토리의 어떤 그 흐름은 제가 개념식에 쭉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가볼게요.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하였다. 자, 이건 뭔가요, 여러분들? 이거는 병인 양요 때 프랑스가 저지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병인 양요 때 프랑스가 저지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안 유지법을 제정했다고요? 이거는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간도 협약을 체결했다. 이것도 일제강점기가 되겠습니다.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이거는 이제 영국이죠. 영국에 의해서 불법적인 점령. 그러니까 1번 탈락, 5번 탈락. 치안유지법과 간도협약, 일제강점기 탈락. 남는 거는 지금 하나. 을미사변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풀어줘야죠. 왜냐면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5번 선지는 확실한 개념 시간에 배우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예전 수능과 비슷한 그런 난이도를 가지고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을 해서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4번을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읽어볼게요. 지난 29일 키워드가 등장을 했네요. 뭐가 등장했습니까? 독립협회가 등장을 했습니다. 독립협회가 주최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독립협회는 현재의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집회를 계획하고 각계각층에 150통 이상의 초청장을 발송한 바 있다. 이 자리에 의정부 참정 박정양을 비롯한 여러 전현임 대신들도 황제 폐하의 명령에 따라 참석하여 백성의 목소리를 들었다. 자, 지금 집회가 열렸고 여기에 대신들, 관료들도 지금 함께 하고 있다. 관료들과 만민공동의 민들이 함께 열었던 집회니까 관민공동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독립협회의 관민공동회구나 라는 거,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독립협회라는 키워드가 나왔으니까요.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시면 되겠네. 자, 간다. 2번 서경촌도라고. 와우, 이건 고려시대야. 고려시대 전근대 파트입니다. 그죠? 무조건 답이 아니고. 신군부라고. 이거 전두환 노태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현대. 와우, 이것도 무조건 아니고요. 밀립대학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건 일제강점기에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 국민회의가 되겠죠. 이것도 일제강점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건 근대 개항기, 독립협행 개항기잖아요. 그죠? 개항기가 있다 없다? 없어. 다 지금 시대가 뿔뿔이 흩어지고 있어. 하나밖에 없어. 허니 욕조를 채택하였다. 네, 정답은 그래서 1번 답지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뭐 이 문제는 뭐 풀만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아직까지 이 8번 문제, 이 8번 문제가 자꾸 걸리는데 뭐 그 이외의 문제들은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갑니다. 이 문제도 조금 여기까지 가야 돼? 이런 어떤 문제가 드는가요? 어려워. 물론 제가 개념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지만 그래도 이 많고 많은 문제 중에서 하필 이거를 끌고 나온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낯선, 여러분들 잘 알기 어려운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박상진. 물론 이제 제 개념 시간에 왜 동사의 꿈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분을 너무너무 드리고 싶고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렸긴 했습니다. 제가 강의 들었으면 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어쨌건 박상진이라고 하는 이름은 좀 낯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뭐 안중근, 윤봉길 뭐 이런 인물하고는 조금 낯선 어떤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좀 슬프긴 하지만, 자, 박상진은 국권 회복을 목표로 군자금 모금, 무관학교 설립 등을 추진한 비밀 결사 이것의 총사령이었다. 이 편지는 그가 공주 감옥 수감 중에 가족들에게 보낸 것으로 친일 부호 처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변호사를 선임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박상진이 세운 조직이 뭐냐는 거예요. 다른 거 지금 키워드가 없어요. 뭐 군자금 모금 무관학교 설립, 이것도 키워드가 되기는 좀 너무 어려워. 그냥 비밀 결사, 1910년대 비밀 결사, 1910년대 비밀 결사, 뭐 요 정도는 배울 수 있다. 1910년대를 대표하는 비밀 결사하면 임병찬의 독립의건부, 그다음에 박상진의 대한광복군, 뭐 요 정도, 요 정도 지금 꼽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지금 박상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으니까, 자, 요거는 이제 대한광복, 그 조직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대한광복군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1번 105인 사건으로 탄압받았다. 이건 분명히 알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이거는 신민회입니다. 그죠? 3번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하였다. 이거는 우리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신간회입니다. 상하이 홍커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켰다. 이거는 한인애국단입니다. 한인애국단.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개념들은 없어요.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이죠.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좌절시켰다. 보안회.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번, 3번, 4번, 5번을 좀 확실한 그런 키워드로 준 거야. 확실한 키워드. 왜냐면 이 문제가, 이 출제진도 이거를 단독 문제로 내도 되나? 박상진이라고 하는 키워드 하나만으로 이 조직을 알 수 있을까? 대한광복회 알 수 있을까? 대한광복회 고민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결국은 선지를 지금 이렇게 확실한 선지를 줘가지고 빼기법으로 빼기 해가지고 남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공화정의 수립을 지향하였다. 그죠? 정답은 그래서 2번 이렇게 골라내도록 하는 그런 또 고민이 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8번 문제도 그렇고 지금 11번 문제도 그렇고 좀 어려워. 어려워. 그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야. 요런 문제들이 약간 좀 디테일이 좀 강해졌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전 수능에 비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어려움을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도는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재물포 조약. 자, 이건 뭐 쉬워. 이건 뭐 확실한 개념이니까 재물포 조약과 관련된 건 뭐니? 이거는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난, 이모, 군, 란. 이건 뭐 재물포 조약. 이건 뭐 확실한 키워드니까, 그지? 일본 공사관의 경비를 위한 일본군 주둔이 허용되었습니다. 게다가 여기 좀 자료를 보면 구식군인 급료 문제로 항의. 구식군이 등장해. 아이고 확실해. 예, 확실해. 이거는 뭐 쉬워. 이모군란이야. 그럼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청군이 개입하여 진압하였다. 이 문제는 풀어줘야지. 이 문제는 풀어. 정답 1번이잖아. 그치? 이 정도는 풀어줘야지. 이건 뭐 앞에 있었던 11번 문제처럼 조금 디테일 있게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표면에 드러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키워드. 재물포 조약하면은 이모곤란이고 한성 조약하면은 갑신연변.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뻔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2번 동학교조의 신원을 요구하였다. 이건 이제 교조 신원운동, 동학농민운동의 그 전 단계 어떤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2번 틀렸고요. 단발령 시행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났다. 을미개혁 때 나온 거죠. 이 단발령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니까 을미의병이 되겠습니다. 3번 답이 될 수 없고요. 4번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는 빌미가 되었다. 이건 이제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고 이걸 빌미로 해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정미 7조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 흐름 아닙니다. 국가 재건 최고회의는 웬일입니까? 이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 탄생의 어떤 계기, 5.16 군사 정변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답이 될 수 없죠. 네, 그래서 5번 틀리고 정답을 해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뭐 12번 문제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 이 문제조차도 여러분들이 흔들린다? 그럼 여러분은 정말 공부 안 한 거예요. 예, 이 문제조차 흔들리면 여러분 진짜 공부 안 한 거야. 해야 돼. 예,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이 문제 흔들리면 안 되지. 그지? 정답을 해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갑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한제국 시기 일본의 경제 침탈이 되겠습니다. 자, 차관 제공했고요. 개혁과 시설 개선을 명목으로 제공했고요. 그래서 대한제국 재정이 일본에 이해속되었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백동화를 포함한 구화폐를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환했다. 오케이. 좀 더 놔두고 토지약탈, 철도부지와 군용지 확보를 구실로 대규모 토지를 차지하였다. 뭐 이건 뭐 한일 신협약 뭐 이런 걸 통해서 했다는 거 알 수 있는데 일단은 화폐, 구화폐를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환했다. 이거는 메가타의 화폐 정리사업 아니겠습니까? 메가타의 화폐 정리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확실한 개념이죠? 이거는 뭐 너무 확실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메가타의 화폐 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그런 내용. 네. 뻔한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뭐 거의 굵은 제목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라는 내용이잖아요. 자, 갑니다. 노급폐지래. 이게 웬일이야. 노급폐지. 이거 통일신라 아니야. 통일신라. 신문왕 때 있었던 거 아니야. 관료전 지급. 완전 틀렸고. 전민변정도감. 이거 고려시대 아니야. 공민왕 때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 시대가 완전 틀린데. YH 무역사건이라고? 이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유신체제가 무너지는 그런 경종. 이건 이제 현대사와 관련되고요. 임술농민봉기. 임술농민봉기는 여러분들 이거는 조선 후기. 그죠? 이건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 와우. 시대가 지금 다 틀리네. 그죠? 남은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개항기 문제죠. 재정검은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그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는 것이죠. 이 문제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확실한 어떤 문제에 해당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 좀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네, 정답을 해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갑니다. 자, 14번 문제 일제강점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 비석은 저수지 축조 직후 어느 수리조합의 연혁과 관계자 명단 등을 기록한 것입니다. 토지 조사 사업을 마친 조선 총독부네. 그럼 일제강점기네. 일제강점기. 그죠?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걸 했다는 거야. 그럼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토지 조사 사업이 1910년대라면 그 다음에 일본 식량 이거 1920년대 아니야? 20년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산미 증식 계획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제강점기에서 반드시 내야 되는 문제 이거는 일제강점기 일제정책 10년대 주머니, 20년대 주머니, 30년대 주머니에 쏙쏙 넣어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반드시 나왔어요. 반드시 나왔어요. 자, 일제의 정책을 묻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정답 보입니까? 네, 정답은 산미 증식 계획을 시행하였다. 너무 쉽잖아, 이건. 그죠? 이걸 이 문제를 지금 여러 번 틀렸다. 그럼 진짜 공부 안 한 거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혼나야 돼. 개념 공부 안 한 거야. 이 14번 문제가 흔들리는데 다른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거야. 맞추라고 준 문제거든요. 확실한 개념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흔들리고 있으면 해석하기 그만 보세요.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빨리 개념 공부하러 가세요. 네. 이건 나온다고 이야기했고 가장 쉬운 개념이었는데 여러분 흔들린다는 얘기는 안 했다는 이야기지 뭐. 정답을 해서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해설 한번 볼게요. 자, 지게를 발급했답니다. 지게를 발급했다. 이건 이제 대한제국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게. 광무개혁. 광무개혁. 지게 발급. 당백전 발행. 흥선대원군 때. 그죠? 경복궁 중건과 관련되니까. 균역법 제정. 이거는 조선 후기 영조입니다. 영조. 새마을운동, 이거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 그죠? 네. 일제강점기가 지금 뭐 하나밖에 없네. 이 문제 딱 나왔는데 지금 저 일본, 조선 총독부, 이거 일제강점기가 지금 하나밖에 없네. 다 일제강점기 없네. 정답은 5번. 이거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 이 문제 틀리면 안 되지. 진짜. 그죠? 정답은 해서 5번 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가 될 텐데요. 오, 이거 웬일이야? 지금 분명히 일제강점기에서 이번에 지금 나온 게 네모낭 나왔어요. 네모낭 나왔는데 야, 대박. 그 네모낭 중에서 두 문제가 뭐였냐면 50%야. 50%. 네 문제 두 문제가 일제의 정책을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까 지금 봤고요. 지금 이 문제 또 나왔어. 지금. 대박. 밑줄 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그러니까 10년대식이냐, 20년대식이냐, 30년대식이냐.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했잖아요.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앞에 14번과 이 14번과 15번 문제 나왔다는 얘기지. 그죠? 갑니다. 자, 이 시기에는 국민학생, 국민학생도 학교에서 조선말 사용이 철저히 금지되었다고? 국민학교라고? 국민학교? 내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 월요일 아침 학급 조회 시간이면 담임교사에게 국어 상용 카드라는 것을 10장인가 받았는데 이후 일주일 동안 학교 생활 중에 한마디라도 조선말을 하면 그것을 들은 학생에게 카드 한 장을 빼앗기는 교칙이 있었다. 토요일 조회 시간에는 담임교사가 일주일 동안 누가 카드를 많이 빼앗겼는지를 조사했다. 오케이. 국민학교네. 그러면 일제강점기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언제입니까? 30년대 이후가 되겠죠. 이건 특히 40년대 국민학교라는 게 나오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40년대로 골라내시면 되겠죠. 그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1번. 한성순복. 한성순복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 아니겠습니까? 방문국에서 가능했죠. 1880년대입니다. 일제강점기가 아닙니다. 삼청교육대. 이건 이제 박정희 신군부와 관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사로 왔네. 틀렸고요. 정동행성 이문소. 고려시대 아니겠습니까? 국민왕의 개혁. 완전 시대가 하나도 없어요. 일제강점기가 지금 하나도. 그죠? 다음. 반민족행위 처벌법. 이건 현대사.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남는 거 이밖에 없네. 황국신민서사 암송이 강요되었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문제를 낼 때는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답지 하나 빼고 나머지는 10년대 정책, 뭐 토지 조사 사업이 시행되었다, 회사령이 제정되었다, 뭐 회사령이 폐지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 일제 정책을 묻는 그런 선지들로 구성이 될 수 있는데 다 뺐어요. 다 빼고 꼴랑 하나. 예. 일제 강점기 그냥 꼴랑 하나. 5번 이렇게 집어넣어서 확실히 맞출 수 있도록 장치를 여럿 지금 두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정답을 해서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입니다.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사실 뭐 이 인물만 보면 금방 알겠는데 사진만 봐도 저는 여러분은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주요 활동을 보면요. 1번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만주로 넘어가 독립운동에 투신했고요. 만주에서 한국 독립당의 군대. 이것을 이끌며 만주사변 이후 대전자령 전투를 비롯한 무장투쟁을 전개함.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으로 활동함. 누굽니까? 이 사람 바로 지청천이 되겠습니다. 지청천. 자, 지청천. 한국독립당 산하부대 한국독립군이죠. 한국독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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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독립군에 대한 설명. 여러분들 1930년대 초반 한국독립군 그리고 조선혁명군의 활동 내용들을 기억해 놓으시라고 제가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한국독립군은 흥경성, 대전자령 전투, 그죠? 아니요. 쌍성보, 한국독립군은 쌍성보, 그 다음이 대전자령 전투, 그죠? 그 다음 조선혁명군, 양세봉이 이끌고 있었던 조선혁명군은 뭔가요? 네, 영릉가, 흥경성 전투.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대전자령 전투가 나왔어. 대전자령 전투. 그러면 이거는 바로 지청천임을 알 수가 있겠다. 그리고 한국독립군임을 알 수 있겠다. 한국독립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1번 귀주에서 거란군을 물리쳤다. 이게 웬일입니까? 귀주에서 거란군? 이거 강감천 고려시대 아니야, 고려시대. 이거 완전 헐. 네, 지금 16번 우리가 근현대 문제를 풀고 있는데 지금 이게 나왔어요. 완전 아니죠? 서울 진공작전을 주도했답니다. 자, 서울 진공작전을 주도한 것 정미여병이죠. 13도 창의군, 그죠? 이거는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한말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황토현 전투, 동학농민운동 아니겠습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뭐 대표적인 무대가 있다면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 들 수 있겠죠. 여기 나왔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쌍성보. 네. 쌍성보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다.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도 뭐 확실하게 나오는 키워드다라고 설명을 드린 그런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틀릴 이유가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해서 5번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밑줄 친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저는 대통령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표합니다. 뭐야? 금융실명제 아니야? 금융실명제. 자, 이것도 뭐 확실한 그런 키워드입니다. 금융실명제 하면 딱 나오는 대통령 누굽니까? 김영삼. 네, 김영삼. 현대사에서 네 문제가 출제가 돼요. 네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는 통일 문제일 것이고 한 문제는 민주화운동 문제, 이렇게 두 문제 빼고 나머지 두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 경제 문제 또는 해방공간 문제, 뭐 이렇게 한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여기는 지금 이제
어느 정부냐 이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니까 김영삼 정부.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 땅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검은 유착을 근원적으로 안정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실명거래의 정착이 없이는 이 땅의 진정한 분배정의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제 김영삼. 이 정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라 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1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정답은 1번인데 지자체의 전면 실시 1번인데 어렵다. 이런 문제는 어렵다. 17번 문제는 어렵다. 예, 앞에서 우리가 지금 봤던 11번 문제, 8번 문제였나요? 이런 문제와 지금 매일 갑자기 이런 문제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문제거든요. 김영삼 정부의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그 예전 수능에서는 사실 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다 1번부터 20번까지 다 쉽다. 답이 툭툭 나온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교육과정 개편되고 나서는 문제의 틀은 그렇게 어렵게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지금 답지들이 말이죠. 조금씩 디테일하게 지금 들어온 것들이 있어서 요게 조금 마음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안 하면 이게 풀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로 답지가 지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죠?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요거는 이제 장면 정부를 출범시키는 그런 배경이 되죠. 4.19 혁명. 네, 2번 답이 됐었고요. 암태도 소작증, 이건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안 맞아요. 그 다음 12.12 군사반란, 요거는 이제 12.12 군사반란,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가 일으킨 거니까 이 김영삼 정부 그 이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선사가 파견되었다. 영선사가 파견되었다. 요거는 여러분들 개항기로 가야죠. 그죠? 영선사는 이제 미국에 파견된 청나라에 파견된 사절단 무기, 근대적인 무기를 보고 배워 오도록 갔다 와서 이제 기기창이 설치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정답은 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네, 조금 어려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 개념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죠? 좋아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담화를 발표한 정부의 통일정책으로 옳은 것은? 작년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 여러분들 현대사 내문항 중에서 두 문제는 반드시 통일 문제와 민주화 운동 문제가 나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지금 여기 지금 통일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럼 이건 어느 정부야? 이거는 당연히 박정희 정부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걸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죠? 갑니다. 이거 1번부터 5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개념 시간에 통일 문제는 너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꼭꼭 공부를 해 놓은 상태라고 봐요. 이 문제는 분명히 맞출 수 있습니다.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이거 어느 정부예요? 노태우 정부. 남북한 유엔 동시가 어느 정부예요? 노태우 정부. 그죠?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오케이. 정답 나왔네. 3번. 14 남북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 남북 정상회담 최초의 개최 김대중 정부. 틀리면 안 되죠. 예.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걸 틀리면 진짜 이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오케이. 이렇게 통일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현대사에서 네 문제가 나오는 통일 문제와 민주화 운동 문제는요, 정말 맞추라고 주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예, 그건 맞추라고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이 문제도 좀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갔어요. 예,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간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 4문항 정도가 좀 그 디테일을 요구하는 4-5문제가 좀 디테일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라서
예전 수능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무거운,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무거운 건 아니고요. 가볍긴 한데 예전 수능에 비해서 조금 무거운 그런 느낌? 한 4-5문제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인물, 이 사람은 3.1운동에 관여한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였으며 알 리가 없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부 차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알 리가 없지. 광복을 전후하여 조선건국동맹, 이거 알기 좀 어려운데,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이끌었던 인물을 알아야 된다. 조선건국동맹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인물이 여운형이라는 것을 유출해야 되는데, 여운형을 그렇게 다루지는 않거든요. 다룰 사람 많습니다. 김구, 김규식, 뭐 주로 다루었던 인물들, 이런 인물들인데 여운형이라는 인물을 다뤘다는 얘기는 약간 좀 디테일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알려면 공부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넋놓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어 지금. 그죠? 자, 여운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제자들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 고민 많이 하셨네. 네, 많이 하셨네. 보기를 보니까 그 느낌이 온다. 출제자 분들도 이 문제는 좀 어렵겠는데 이거 여운형을 다룰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시다가 선지를 대폭 좀 조정을 하셨네요. 1번 삼국유사. 요거 일현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그죠? 고려시대예요. 그다음 위화도해군. 뭐야, 이성계 아니야, 이성계. 너무한다 이거는. 그죠? 역시 고려. 수선사 결사의 제창. 이거는 승려인데 진울. 역시 고려. 자, 그러면 사실 1번, 2번, 3번 때문에 흔들리진 않았죠? 이것 때문에 흔들렸다고? 땡!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은 빼기법으로 빼야지. 빼기. 오케이, 뺄 수 있어. 이제 4번과 5번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5번이 지금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이건 이제 개념 시간에 배웠다고. 개념 시간에 현대사 들어오면서 이승만의 그 유명한 정읍 발언을 설명하면서 내가 이 설명을 했잖아요. 정읍 발언. 그러니까 이승만이라고요.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빼기법으로 그래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지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1번, 2번, 3번에 정말 황당한 고려시대 선지를 지금 이렇게 갖다 붙이셨고 5번도 아주 확실한 이 정도 개념 공부하면 다 아는 것들이야 라고 해서 5번 이승만 선지를 갖다 붙인 거예요. 공부를 좀 했다면 1번, 2번, 3번, 5번을 빼고 남는 것 무엇이 있다? 4번 좌우합작위원회를 주도하였다. 요거 하나 남네 라고 해서 이렇게 골라낼 수 있도록 장치는 지금 만들었지만 어쨌건 여운형이라고 하는 인물을 지금 이렇게 끌고 들어오면서 문제를 풀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들로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요게 조금 이제 이 달라진 수능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념 공부 안 했다가 야 이거 못하겠다 야 이거. 됐죠? 자, 좋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통일 문제 민주화운동 문제가 안 나왔는데, 네, 안 나왔으니까 나와야지. 반드시 나옵니다. 다음 뉴스가 보도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달 9일 60 국민대회를 하루 앞두고 벌어진 시위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어느 대학생 이한열, 여기 키워드 들어가죠. 이한열 군이 오늘 새벽 사망하였습니다. 검은색 대형 추모 만장이 걸린 모교 학생회관 빈소에는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조문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장지는 모교 내부와 광주, 망월동, 묘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이한열입니다. 이한열이란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키워드가 있다면 김주열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누구예요?
김주열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이거는 419. 그죠? 그 다음이 박종철. 그 다음이 이한열. 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면 뭐예요? 유월항쟁. 유월항쟁. 그죠? 여기 지금 키워드가 이한열이 나왔으니까 유월항쟁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유월항쟁을 고르라는 얘기예요. 유월항쟁의 어떤 키워드, 항상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4.19 같은 경우에는 김주열 나오고 이승만의 하야. 5.18 같은 경우에는 뭐 계엄군, 시민군, 뭐 신군부 이런 게 나오면 키워드. 유월항쟁 같은 경우에는 4.13 호헌조치, 박종철, 이한열, 6.29 선언, 6.29 선언,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호헌철폐, 독재타도, 유월항쟁. 키워드. 이건 뭐 맞추라고 준 문제, 그러니까 유월항쟁이 언제 있느냐, 이건 맞추라고 준 문제예요. 그러니 지금 4.13 호헌 조치가 발표되었으니까 정답은 유월항쟁. 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9월 모평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풀어보았는데 하여튼 뭐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그 문제 유형 자체에서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하진 않았어요. 일단 쉬운 수능이라고 하는 기조는 지키겠다. 평가원의 의지. 다만 너무 쉽게는 내지 않겠다. 적어도 조금 깊게 들어가는 디테일한 개념을 묻는 문제는 내겠다. 그 이유는 뭐다? 공부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개념 공부를 그래도 적어도 공부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면 뭐 100점 만점 이건 무조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문제 내겠다. 다만 공부 안 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이 그냥 불로소득으로 이 문제를 풀게 하지는 않겠다. 요게 바로 이제 예전 수능과의 차이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론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개념 공부는 좀 하고, 그래도 수험생이지 않습니까? 개념 공부 좀 하고 가셔야 되겠다. 여러분들 개념 공부하세요. 왜냐면 어차피 대학생이 되시면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다시 보셔야 돼요. 무조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지금 하는 거 해야 돼.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공부하시고 좀 편하게 한국사 시험은 만점을 좀 받으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9월 모평 해설을 지금 한번 마쳐봤습니다. 뭐 저랑 풀면서 정말 출제자의 어떤 시선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장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 6월 모평, 9월 모평 제가 해설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수능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감 잡으셨죠? 그 감대로 남은 시간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수능 때 뵙겠습니다.